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혹시 아이들이 후유증이 남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뭐 특별한 후유증이 있습니까?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이 계속 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. 얼마 전에 그 홍콩대 연구에서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그 이네이트 이뮤니티라고 그래갖고 초기에 그 바이러스를 잘 제거하기 때문에 증상이 가벼운 반면에 중추신경계에 감염이 공격을 해서 중추신경계가 열이라든지 경련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후유증이 남지 않게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경련이 되고 또 이 해열제로 잘 통제가 안 된다면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소아과 가서 먼저 진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목이 아팠을 때에도 후두부가 굉장히 많이 붓는 호흡곤란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다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소아과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 이렇게 급성으로 후유증이 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잔 기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좀 꾸준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. 이런 경우에 남들도 뭐 다 이렇다는데 이러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게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뭐 더 넘어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거나요? 우선 기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완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죠. 시간이 가도 뭐 길게는 21개월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가게 되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원인, 그 치료 방침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확실치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요.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브레인 포그라든지 집중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이 정신신경학적으로 우리 바이러스가 영향을 줘서 그 어떤 세포가 부전이 생겨서 세포가 감염이 돼서 그 후유증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별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. 그래서 진단 자체가 쉽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 철저하게 그 증상을 분석을 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들이 좀 미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 한 1,000명 정도의 연구 결과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그런 하나하나의 후유증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 방침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필요한 시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들이 연구는 많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단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치료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